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쓴 정재찬 교수의 시에서의 그대를 묻는다. 두근두근 그 설렘과 떨림 주제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대를 묻는다. 정재찬 지연 2017년 출간된 책으로 시에는 숨은 목소리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한 것과 말한 것의 사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사이, 말로 하지 못한 것까지 모조리 온전히 기규율을 경청해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시라고 합니다. 시는 심오한 묵상의 도구다. 시는 몰입시키는 힘이 있어 내면을 관조하게 제기다. 우리는 시가 적셔놓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위의 문장에 시 대신 성경이라는 말을 넣어도 뜻이 통합니다. 마침표 하나 시인 황규관 시인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마침표 하나 찍기 위해서 하는지 모른다. 돌아올 꽃마저 배신했을 때 가슴 깊이 꿈틀대는 건 작은 마침표 하나다. 그렇지. 마침표 하나면 되는데 지금껏 왜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을까? 결국 한 번은 찍어야 할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비루한 삶에도 마침표 하나. 이것만은 빛나는 희망이다. 시가 주는 게 위로라는 걸 이 시가 가르쳐줍니다. 마침표, 마지막이란 패배가 아니라 매주입니다. 행여 마침표 다음에 계속 문장을 쓸 수 있다면 희망입니다. 희망을 위해서라도 정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시인 고재종의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인생의 굽이굽이에 들려오는 그 소리 두근두근. 삶의 고비마다 나를 두리던 그 소리를 선뜻선뜻 기억해보자. 조금만 용을 쓰면 그때 아련한 향내마저 소환될 수도 있다. 오감을 흔들어 추억을 반추하고 회상해보자. 첫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니라 첫사랑의 두근거림을 못 잊는 것이다. 두근거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만 첫사랑의 두근거림은 세월이 지나도 여진이 있다. 눈꽃이 꽃이 아니듯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눈꽃자리에 봄꽃이 피듯 첫사랑 뒤에 진실한 사랑이 핀다. 선운사에서 시인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볼 틈도 없이 니만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꽃은 아주 잠깐 피니 꽃구경 약속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겨우내 눈꽃 맺어 겨우 꽃을 피워냈다면 석 달 열흘은 가야 마땅하다. 백일은 고사하고 열흘 붉은 꽃도 드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가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긴 온 모양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자 시인 친구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데 내 가슴이 두근거리지. 옆에 듣고 있던 의사친구가 야, 너 부종맥 검사 받아봐. 가슴이 두근거리지? 표준 심박수에서 이 208에서 정신연령을 빼면 되는데 정신연령은 자기 나이에서 0.7을 곱하는 거란다. 나는 17살이에요. 이 부풍짐 전술인 작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파랑색 꿈꾸는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1965년 작품인데요. 폰트랙 가문의 장녀 리즐과 우편배달부 랄프의 첫사랑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곧 17되는 16. 나도 내가 순진한 걸 알아. 만나는 남자마다 내가 사랑스럽다 말할 테고 기꺼이 그 말을 믿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말해주는 너는 곧 18이 되는 17. 온실이 같은 정원에서 춤춘 뒤에 첫 입맞춤을 합니다.
나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릴리스 짝사랑이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주현미의 짝사랑입니다. 영화 두근두근 내 사랑, 김애란의 소설을 영화한 영화입니다. 17살에 아이를 낳아 그 아들이 조로증으로 17살이 죽는 영화인데요. 젊은 아빠는 키겔케고리 책 제목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정을 표현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신은 무자비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 두렵고 떨리는 길을 이제 아들 홀로 건너야 하는 순간에 아빠는 안아준다. 하나님도 자신의 자식을 내줄 때 두렵고 떨렸다고 한다. 이 말에 아빠는 위안을 얻는다. 떠나는 아들 힘껏 안아 아빠의 심장 박동을 잘한다. 두근거림을 나누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두 개의 심장을 가까이 포개하는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설렘과 떨림, 이 아름다운 두근거림을 잊지 말자. 두근거림이란 내 가슴 속에서 운명이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던가.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 교향 5북 시단조 1자장의 바바바바 운명입니다. 전쟁 때 시는 변방의 언어다. 이효선 작사, 공길산 작곡 꽃밭에서라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에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작곡한 작곡가 공길상이 1953년 피난길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난리통의 아빠는요, 왜 꽃밭을 만들었을까요? 난리통에 아들 먼저 보낸 할머니는요, 방공호에 들어가지 않고 채송화를 심었답니다. 혹여나 그렇게 키운 채송화가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대를 묻는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 살았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신의 저주로요, 엄탕하게 사는 여인을 목격하고 여자들 혐오하며 독신으로 삽니다. 사실 그는 여성 혐오증이 아니라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직접 완벽한 여인상을 조각합니다. 급기야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서 온갖 노력과 기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에 옹기를 넣어줍니다. 아프로디테가 넣어준 옹기가 목소리였습니다.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1964년에 영화 My Fair Lady로 탄생합니다. 런던의 거리에 꽃 파는 여인, 오드리 헵번이 분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두고 어느 학자와 대령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녀를 6개월 만에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 부인으로 만드는 내기였죠. 독신자 은학자는 귀족 부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목소리였어요. 10월 사투리 교정이 악정고 속수무책 연속이었습니다. 목소리와 말투는 급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결말은 오드리 헵번의 신분 상승이 실패하고 유린만 당합니다. 인어공주도요, 신분 상승이 실패한 오드리 헵번처럼 사회를 고발하는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도 마지막 장면에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어릴 때 앤능이 너무 허미해 마지막 장이 찢어진 게 아닐까 소리지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어공주는 물밑 하류층 7공주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다 공주였죠. 그녀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천박한 언어를 숨기려 입을 다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순간 신분과 출신이 폭로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왕자의 목숨을 구했으니 희망을 가졌습니다. 왕자는 목숨을 구해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자는 인어공주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때 왕자는 타국의 넘사벽 엄친딸 공주와 결혼 발표를 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그 사실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고.
이 사실을 난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마녀를 찾아갑니다. 칼로 왕자를 찔러 죽이면 다시 바다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찌르지 못하고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영화 주인공 오드리 헵번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인어공주가 목소리만 잃지 않아도 왕자와 결혼했을 겁니다. 딴 사람의 목소리는요,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는 목구멍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막아도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침묵까지 듣는 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궁극적인 전언은 메시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말하지 않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침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침묵마저 읽어야 합니다. 그들을 듣는다. 1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시인은 숨은 목소리를 찾아주는 사람이다. 첫째, 말한 것과 말한 것 사이의 숨은 목소리. 두 번째,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사이. 세 번째, 말로 하지 못한 것까지 온전히 귀 기울여 경청해야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시 해석과 감성은 자유라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시는 자기 것으로 전율할 때 생기를 얻는 법이다. 시는 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침묵마저 읽어야 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